네, 안녕하세요. 취준생 오전 시황입니다. 일단 어제 미국 증시는요, 많이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이제 고용 둔화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생기면서 좀 상승을 좀 했었는데, 이제 국제 유가 떨어지면서 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어제.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도 좀 하락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어제처럼 개별 종목으로 이제 좀 그런 장세로 갈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 간단하게 보면요. 일단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용 AI 칩 새로 개발하겠다고 또 얘기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규제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맞는 어떤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미국 정부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 시장이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의 22%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시장인 거죠. 그리고 중국의 이제 점유율이 한 90%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렇게 좀 약세를 보일 경우에는 중국 기업이나 다른 기업들이 그 시장에서 또 강세를 또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방지하고자 중국을 계속해서 공략을 좀 하려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AMD에서 오늘 GPU 출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하고 또 마소라기보다는 오픈 AI죠.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의 대체품으로 AMD를 좀 채택을 좀 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 관련인데요. 이제 유럽 연합에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결론이 안 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 2월 14일 때까지 이제 결론을 낼 거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도 이제 빠른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메가 캐리어가 없잖아요. 메가 캐리어가 이제 대형 항공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만약에 유럽 승인이 된 이후에 미국하고 일본까지 이제 승인이 되면은 세계 10위 수준의 메가 캐리어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지금 대한항공이 한 18위 정도 되고 아시아나가 30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항공사가 합쳐지면은 또 세계 10위 수준 메가 캐리어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글로벌 항공업계의 영향력 커지는 건 당연하고요. 갈 수 있는 도시 그리고 탑승 시간대가 좀 확대될 전망입니다. 메가 캐리어 이제 항공사들이 이제 좀 선택을 받는 그런 시간대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제 이렇게 합병 심사 A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아시아나 IDT가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대추세는 계속 박스권 계속 그리는 건데 이 중추세하고 이제 소추세의 쐐기형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소추세에서 이제 하방 쐐기형 나왔는데 주가는 하락하지 않고 계속 옆으로 밀리다가 이제 오늘 여기 갭 되면서 바로 이제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특히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얘기가 나오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너무 큰 시총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IDT가 먼저 좀 큰 폭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도 계속 상승 중에 있었고요. 며칠 좀 횡보하다가 오늘은 추세선 상단 돌파했다가 지금 반납한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상승해서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게 지금 쐐기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상승하면서 돌파 시도해주고 지지받고 돌파 시도하고 지지받고 돌파 시도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조만간 돌파하지 않을까. 오늘 밀리긴 했지만 이거는 시장이 좀 안 좋기도 하고 워낙 이 수급이 이제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개별 형세로 가니까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만간 이제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STO 시장인데요. 며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식 절차 착수하면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토큰 증권 거래가 좀 시작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필두로 이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요. 지난달 말에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신청을 한 상태고
그리고 19일에는 이거에 관해서 개설하는 방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소는 시장 개설 절차에 돌입을 한 상태고, 금융위원회는 아직 결정이 안 나왔지만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뭐 갤럭시와 모니터리 핑거 뭐 이런 거 있는데요. 아마 이 STO 관련한 이런 관련주들은요, 이 시장에서 가끔씩 심심할 때마다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나올 때마다 또 부각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것 좀 뉴스 알아두시면 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빗,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죠. 코빗에서 이제 위믹스를 재거래를 지원을 했습니다. 1년 전에 이제 위믹스가 이제 상장 폐지를 당했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재상장을 했다가 이제 징계 처리를 먹었는데, 그거에 이어서 이제 코빗이 재상장을 했습니다. 뭐 코빗의 입장은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뭐 거래지원 해소된 거는 뭐 이제 유통량 그리고 분기 보고서 그리고 뭐 신뢰 회복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해소를 하려고 이 노력을 했다. 그래서 재상장을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믹스 가격이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60% 정도 올랐는데 어제 하루에만 해도 22%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위메이드, 위메이맥스, 플레이 이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위메이드만 잠깐 보시고 가시면요. 지금 오늘 굉장히 갭을 높이 뛰었거든요. 거의 10% 가까이 뛰었는데 7%네요. 7% 뛰었다가 지금 12% 찍고 지금 거의 1%까지 거의 이제 반납한 모습입니다. 며칠 전에 여기 추세선 상단 거래량 터지면서 또 돌파했고요. 그 위에서도 계속 이제 반등하고 조정받고 뭐 반등하고 약간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쐐기형 또 여기 보실 수가 있는데, 쐐기형도 돌파하면서 또 여기서 추세선 상단 돌파까지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초전도체인데요. 이제 연세대학교하고 이제 초전도체 만들었던 퀀텀 에너지 연구소하고 이제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동 연구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 연세대학교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는 데가 이제 양자산업 융합 선도단인데, 여기가 이제 이런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고 또 상용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새로 신설되는 조직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좀 이 초전도체 관련주가 좀 최근에 약세를 많이 보였잖아요. 좀 시들시들 했었는데 새로 이제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있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부각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신성 델타테크 잠깐 보시면요. 뭐 아침에 갭 띄우고 상승한 뒤에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뭐 그 와중에 쐐기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좋은 돌파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이제 갭 떠서 거래량 나오면서 이제 계속 밀어 올렸으면은 더 좋은 그림이었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아쉬운 그런 그림입니다. 뭐 어쨌든 시장의 수급은 지금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 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아요. 뭐 미더스 제약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국제약품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이제 다 최근에 급등하면서 거래량 터지고 이 추세선 상단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추세선 상단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경우에는, 대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선 상단이 또 지지선이 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쐐기형 돌파 패턴도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잘 확인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